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 오후장입니다. 주간 마감의 박현상 부장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자, 부장님, 이번 한 주가 좀 네. 체감적으로 좀 느리게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쵸. 듭니다. 장이 좀 길었죠. 네, 장이 예. 좀 길었고 예. 또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굵직한 이벤트 속에 좀 느리게 흘러갔고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네. 체감적으로 더 힘들었던 것 네. 같습니다. 수급 동향 만나봐야겠죠. 외국인 많이 팔았어요. 좀 팔았습니다. 네. 자료 보시면은 1조 6천억 정도 거래소에서 매도를 했는데 그 물량을 우리 기관 투자가 분이랑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그래도 코리아가 대동단결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네.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이거죠. 금융투자가 8천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를 제외한 다른 그 기관의 주체들은 매도를 했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제가 금융투자 수급을 좀 자주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조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급락을 이용해서 매수가 들어온 거고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일부 차익성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보시면은요. 네.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2,1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도 2,300억 정도 매도.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4,800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코스닥에서 2천억대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정말로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번 주가 많이 빠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네. 뭐냐면 그만큼 이 정도면 싸다라고 생각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를 복기를 해본다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반도체가 주춤하는 사이에 그 속에서 그 중심에는 또 제약바이오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 주말에 좀 기대를 안고 월요일 날 출근을 했어요. 잭슨홀 미팅이 그래도 우호적으로 끝났고 그 파월이 정말로 오랜만이 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게 슈퍼 파워한지는 기억나시죠? 근데 이번에는 피벗이 가능하다는 표현을 했었었고 맞아요. 그리고 물가는 예측 가능한 수준에 들어왔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고용을 고용이다. 봐야겠다. 네. 이렇게 크게 요약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피벗 반응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좀 빠르지 않았다라는 거, 빠졌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빠질 때 다우는 강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부터 시작한 기술주들은 주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코리아 증시는 M7 같은 기술주에 좀 동화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상대적으로 좀 좋지는 않았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엔비디아였죠. 엔비디아가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얼마나 무섭게 출근을 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은 또 잊은 거죠, 시장 자체를.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IT를.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를 얘기를 할 때 아다르고 어다르고 게임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지난 분기 때 어제 같은 실적을 냈으면은 제가 보면 급등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즌 자체가 조금 AI에 대해서 혹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의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빅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500억 달러 이상의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본장에서 빠졌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시장은 엔비디아 시간으로 7%에서 8% 빠지는 장을 어제 반영을 한 거고 본장에서 6% 정도 빠졌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가 오늘 조금 들어오는 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주가가 하락 시에는 거래대금 증가를 해요. 근데 주가가 오를 때는 매수세가 실종이 됩니다. 이거 뭡니까? 전형적으로 약세장에 나온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거래가 매우 많이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시장 호황을 조금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번 주에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특징적이었던 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굵직한 IT 종목을 그렇죠. 많이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부터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고 오히려 2차 전지를 네. 조금 저가 매수에 들어왔는데 종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부장님? 일단 종목 네. 보시면 이렇습니다.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오랜만이 이번 주도 잘 뭔가요? 갔고. 오랜만이 뭔가요? 한 진짜 꽤 오랜만 그쵸. 진짜로 나왔는데 근데 막상 보시면 매수 금액 얼마입니까? 850억 샀습니다. 이게 뭐냐면 많이 안 샀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삼성전자 얼마 팔았습니까? 삼성전자 조 단위로 팔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이번 주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팔고 2차 전지 샀는데 2차 전지를 뭔가
흥분해서 샀다기보다는 조금 내가 좀 애교 섞인 걸로 한번 이제 볼까 이런 볼까 관점이죠. 정도로 네. 일종의 아까 말씀드렸지 2차전지 내러티브성으로 좀 들어오는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매수한 종목이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EUV. 제가 좀 전에도 제가 우선주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한지주 순으로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 공통입니다. 하이닉스, 기아, 삼성, SDI, 한국전력 순.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보시면은 삼성전자 보시죠. 8천억 플렉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6,300억 두 개 합치면은 1조 4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아까 외국인 1조 6천억 팔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팔은 물량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가 받은 거예요. 받아서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요 며칠 외국인들 매도 물량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매수했을 때 여태까지 성공했거든요. 한 네. 3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다음 주에 반도체 화이팅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한미반도체, 하나금융주주, 이스페타시스 순으로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매수했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는 좀 색깔이 확연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반도체를 팔고 LG 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2차 전지를 사들이기는 했습니다만 그 매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급을 비롯해서 이번 주의 네. 증시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코스닥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 이게 코스닥을 보시면 종목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좀 이게 보시면 중구난방이에요. 특징이 좀 예. 없죠. 네. 왜 WGP라는 종목 오랜만에 봅니다. 분리막 회사. WGP를, 네. 재룡전기. 근데 재룡전기 외국인 들어왔는데 재룡전기 별로 안 좋거든요. 전력기기 지금 많이 빠졌어요. 이제 상대적으로. 펩트론, 테크닉. 이게 지금 보면은 저희가 수급에 대한 특징을 잡을 때 조금 결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 코스닥은 제가 보기에는 매도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좀 어지러운 시장 그리고 코스닥 위주로 좀 더 거래 대금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특징을 잡지 못했고요. 해설을 보면 말씀드리자면 아까 좀 종합해 보면 외국인은 반도체를 강하게 매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은요. 아까 보셨죠. 2차 전지를 강력하게 매수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기관은 특징이 없습니다. 이렇게 좀 요약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우리가 수급을 살펴보시는 이유가 다음 주를 예측을 하는 건데 다음 주 예측에 있을 때는 제가 보는 공통점에서는 반도체가 좀 우리 개인 투자자의 플렉스를 해서 조금 반등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추측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를 또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이자 9월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미국의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특히나 6일에 나오는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파월님이 얘기하시는데 이미 언급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했기 네. 때문에 시장에서 그걸 볼 확률이 높습니다. 어제 기억을 해보시면 어제 미국이 좀 엔비디아 하락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했는데 그 이유는요. 제가 보기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인라인해서 나와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고용을 많이 본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밤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물가 얘기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네. 오늘 우리 PC 얘기 좀 안 하는 거 좀 기억하세요. 저 요즘 방금 별로 얘기 안 합니다. 네. 오늘 밤 PC 발표는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31일 날 넘어가게 되면 중국의 8월 PMI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일 날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의 수출입 동향 발표하는데 요즘 수출입 동향 얘기 안 한 지 좀 됐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자체가 수출입 동향으로 조금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일 날 보시면은 미국의 근로자의 날 휴장입니다. 이걸 왜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요겁니다. 미국장이 상대적으로 휴장일 때 저희가 그 월요일에서 화요일 날 넘어가는 시기에 휴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한번. 그러면 월요일 시장의 컬러가 화요일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연속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5일 날 같은 경우 연준 베이지북, 6일 날은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 되게 중요합니다. 샤메 법칙이 다시 발동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요건 그 다음 주 일정이긴 한데 미국의 대선 후보 TV 토론까지 뭐가 있습니다. 많네요. 예. 네.
자, 9월 시작과 함께 지금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미국 8월 고용 지표를 눈여겨봐야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언급한 만큼 이 지표를 보고서 25bp인지 50bp인지 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투자 전략을 먼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일단 다음 주 부분을 네.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게 좀 시장의 결을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일단 고용 동향, 그러니까는 아까 일정에서 보신 것처럼 주 후반부에 발표하거든요. 실업수당도 목요일, 고용지표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일주일까지 좀 뭔가 예측할 수 있는 전지전능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게 월화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월화 정도. 네, 네. 월화 수 정도까지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의 추세를 좀 만끽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목요일부터 넘어간 수요일 후반, 목요일 넘어간 시기에는 조금 고용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거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배팅을 들어오긴 제 보기에는 제한적이다라는 거.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시장 참여자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외국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테마성이 움직이는 속도라든지 기울기 자체가 시장 참여자 생각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즉 뉴스를 보고 어제 대한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 오후 시장이 끝나자면 나오자면 오늘 강력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 투자 어떻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이슈에 따라서 흥분하는 거 금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제약바이오 말씀드릴 때 기억해보면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흥분할 때 한 번씩 크게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도 섹터 갔을 경우는 그렇게 뺄 때 내가 미리 무엇을 들어갈지를 정해놔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네. 우리가 지금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것도 더 중요해요. 추석 이전 매도 아, 해야 된다 막 얘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 보기에는 이번엔 아닙니다.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은 추석 이전 매도의 의미가 뭡니까? 연말에 있을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원래 11월 달에 매도를 했었고 10월 달에 왔었고 9월 달에 왔었고 선반영 돼가지고 추석까지 온 게 된 겁니다. 4년 전엔 11월 달에 빠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미리 대주 양도세 이슈는 우리가 선반영을 했다라는 부분, 수출주 같은 경우는 당일 환율 움직임 중요하고요. 급락하면 오르고 흥분하면 빠지는 이런 약간은 우리가 약 올리는 시장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을 보시면서 우리가 시장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시청자 댓글로 여러 가지 질문이 올라오고는 있는데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현 시각 위메이드 맥스가 19% 가까이 18%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위메이드 역시 8%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좀 레전드 오브 이미르입니다. 티저 사이트를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을 보이는 그 배경이 뭘까요, 부장님?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에 대한 뭔가 호재성이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시장에서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고 네.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 1년 동안 흐름 보면은 급락할 때는 어느 정도 내가 비중을 줄여야지 우리가 좀 괜찮았던 경험이 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최근 실적을 보더라도 실적이 좋지 않았고요. 그동안 빠지다가 5개월만 상승, 진짜 눈물이 납니다. 저도 눈물 나는데 물론 지금 압니다. 게임주들 올라가는 것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근데 크래프톤이 더 잘 가잖아요. 과거의 게임주 상승과는 지금 상승과는 시장의 결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빨리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긴 들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지금의 양봉이 빨갛게 오르고 거래가 터지는 양봉이 종가까지 유지가 된다면 일단 홀드를 하되 네. 근데 저희가 점심 이후에 오후부터 좀 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일단 만약에 최근에 좀 조심스럽게 모아두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전량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은 비중을 줄여서 내 현금을 만드는 것도 그 다음 매매할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는요. 조금 너무 흥분하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흥분하지도 너무 울지도 그렇게 않은 투자 전략을 하신다면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급등이 나오면서 그동안 빠지다가 5개월 만에 상승한다. 이런 시청자분들의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변동이 큰 시장인 만큼 마감까지 어떤 흐름을 끌고 갈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정리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